지난 10월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조기 종료 원인이 최종적으로 규명됐습니다. 원인이 규명된 만큼 기술적 보완을 거쳐 2차 발사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 공학과 교수 이성규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성규 기자, 누리호가 발사된 지 2달여 만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조사 과정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 누리호는 지난 10월 달에 발사가 됐었죠. 이 3단 로켓인데 이 문제는 3단 로켓의 엔진이 조기 연소가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를 그 목표하는 궤도에 올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절반의 실패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예. 11월 초에 그 1차 조사를 해보니 이 3단 엔진이 조기 연소가 종료된 거는 그 산화제 탱크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밝혔었고, 예. 그럼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냐를 놓고 이제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한 건 뭐냐면 산화제 탱크 압력이 떨어진 원인이 이 산화제 탱크 안에 그 헬륨 탱크라는 게 있는데 이 헬륨 탱크가 고정 상태에서 풀려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내부에서 충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산화제 탱크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산화제가 누설이 돼서 최종적으로 3단 엔진에 충분히 산화제가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엔진 연소가 조기에 종료가 됐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부터는 교수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헬륨 탱크가 이탈한 것이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헬륨 탱크의 역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로켓이 연소하려면 이제 산화제가 필요하고 네. 이제 산화제는 탱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공급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빈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빈 공간을 헬륨이라는 그 불활성 기체가 그걸 채워가야지만 정상적인 그 압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예. 산화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 탱크는 그 헬륨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헬륨 탱크가 실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이 그 부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속도에 의한 부력을 비례해서 가속도에 비례해서 이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누리호를 설계할 당시에는 이런 가속도에 의한 부력은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네. 이게 원래 받는 부력은 어느 정도이며 이거 고려하지 못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지돼 있을 때는 이제 부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원래 자체 무게가 강하니까 네. 그냥 중력에 의한 게 대부분이니까 아래로 쏠리는 힘이 나타나지만 예. 이게 이제 발사가 시작되면은 그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4.3G가 됩니다. 중력 네. 가속도의 4.3배 정도의 그 가속을 갖게 되고 그러면 4.3G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G에서 4.3G로 플러스로 바뀌니까 굉장히 큰 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네. 그 헬륨 탱크가 이 발표에 의하면 위로 솟아오르려는 그 부력을 고려를 하지는 못한 채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헬륨 탱크가 이제 원위 위치에서부터 이탈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아까 보도하셨던 그런 산화제 탱크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나타나서 산화제가 그 누설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죠.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 부력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제 워낙 이제 이 발사체 개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1단 엔진을 개발하는 거였고 예.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3단 엔진의 작은 탱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3단 엔진은 2016년경에 다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서는 이런 세세한 문제를 짚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우주 개발 그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행착오 중 하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조사위가 헬륨 탱크 고정부와 산화제 탱크의 구조를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술적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건가요?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헬륨 탱크가 4.3G 정도에서도 이탈이 안 될 정도로 잡아만 주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잡아주는 구조를 바꾸려면은 탱크가 그 구조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설계가 변경이 되고 나면은 다시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올해 예정된 재발사 일정은 조금
연기가 되지 않겠냐. 그 정확한 재발사 일정은 아마 이런 그 방법을 재설계하고 찾아내는데 찾아낸다면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그 10월 달에 이 누리호가 1차 발사에 실패했을 때도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이 해외 선진국들도 이 발사체 처음에는 대부분 다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예. 어쨌든 이번에 때 우리가 실패했던 그 최종 원인이 나왔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좀 뭐라고 봐야 되고 이게는 대책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예. 제 기억으로는 20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페이스 X가 네. 그 팔콘 9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발사를 우주 정거장으로 이제 상업 서비스를 하는 그 발사를 4번인가를 연속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예. 2015년 8월인가 6월인가 그 5번째 발사할 때 이게 실패를 했어요. 공중 폭발을 했는데 그 원인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누리호의 절반의 네. 그 탱크 문제하고 아주 흡사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2단에서 나타났는데 2단에 거기도 헬륨 탱크가 위치를 이탈해서 그게 이제 산화제 탱크를 치고 그래서 산화제가 누설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고 그게 이제 폭발로 이어졌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우주개발 역사가 일천한 나라에서 예. 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이제 제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이제 이번에 그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가 이걸 분석을 하면서 사실은 그 텔레메트리 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어떤 로켓의 잔해는 이미 수거가 안 되고 네. 어떤 그런 텔레메트리 정보에만 의존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좀 한계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나리오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텔레메트리에서 나타난 어떤 결과들은 팩트고요, 사실이고 그 사실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럴듯한 각본이 무엇이냐를 찾아낸 게 헬륨 탱크가 제자리에서 이탈해서 충돌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충돌 진동 네.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다른 데이터들이 다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이 텔레메트리에서 얻은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 90%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헬륨 탱크가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비록 우리가 물품을 찾고 아니면 그 잔해를 찾지 않더라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그 문제 부분의 원인 그리고 어떤 해결책까지 짚어주셨는데 재설계를 하고 뭐 또 다시 제작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시나리오니까요. 이 시나리오가 정말 맞는 시나리오인지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확인이 되고 이 시나리오가 진짜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이에 근거해서 무엇을 보강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실험할 건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이제 결론을 도출해 냈으니까 아마 그런 일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네. 차근차근 이제 기술적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내년 5월에 예정돼 있었던 2차 발사 예정일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적 보완이 거친 후에 재발사 일정이 정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언제쯤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글쎄 뭐 이게 질질 끈다고 좋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내년 12월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재발사 노력을 할 거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면 아마 내후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내년 연말이 아마 그 최종적인 어떤 상한선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많이 미뤄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이제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다음 발사부터는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 건국대 이창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